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 29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되었네요. 300회를 돌파하면 이제 만 6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임야 투자의 10가지 법칙,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선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매경신문에 홍혜진 기자, 손동우 기자, 우재윤 기자가 1월 2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교통 분야 민생 토론회 3월 개통 A노선 평택까지 그리고 B, C 노선도 연장해 올해 착공. D, E, F 신설 계획 첫 발표. GTX입니다. 4대 지방권 급행철도도 추진을 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 GTX 시대. 정부는 25일 의정부시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A 노선은 운정에서 대곡,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동탄까지 연결이 되고요. B 노선은 인천대 입구에서 인천시청,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용산, 서울역, 청량리, 왕숙, 마석, 가평, 춘천시까지 연결이 됩니다. C 노선은 동두천, 덕정, 의정부, 청량리, 왕십리, 삼성, 양재, 인도원, 금정, 상록수, 그리고 또 다른 노선으로 금정에서 수원, 화성시, 아산시까지 연장이 됩니다. D 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금단을 거쳐 대장, 부천 종합운동장, 그리고 광명시흥역, 사당, 강남, 삼성, 그리고 잠실, 교산, 팔당까지 연장이 되는 노선과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청라, 대장, 또 다른 라인, 삼성에서 수서와 광주, 이천, 여주, 원주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청라, 대장, DMC, 연신내, 광운대, 구리, 왕숙, 이지구, 덕소로 연결이 되고요. F 노선은 순환선입니다. 1차로 교산에서 덕소와 왕숙 2기 신도시까지 1차로 하고 2차로 왕숙 1 신도시에서 의정부, 대곡, 김포공항, 부천 종합운동장, 시흥시청, 수원, 구성, 모란, 복정, 교산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노선입니다. 윤 대통령은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 충청, 강원까지 당일 초연결 경제광역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출퇴근 편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B 노선은 마석에서 춘천까지, C 노선은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연장이 되고요.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까지 연장이 되고 B 노선과 C 노선은 올해 착공이 됩니다. D 노선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 장기에서 각각 출발해 부천 대장에서 만난 뒤 강남 삼성에서 잠실과 원주로 갈라지는 더블 Y자 형태로 구상이 됐습니다. 이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해 연신내와 강원도를 지나 구리, 왕숙, 이지구, 덕소로 이어집니다. F 노선은 하남, 교산, 의정부, 대구, 부천, 수원을 지나는 순환 노선으로 짓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A, C 노선은 예타 없이 바로 내년 초 설계 착수하고 B 노선은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D, E, F 노선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손동우 기자가 1월 26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서울역에서 용산역 지하화 유려. 부동산 얼마나 오를까 기대감 꿈틀댄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는 철도 도로 지하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로 지하화 사업, 경부선은 기흥에서 양재 구간, 그리고 양재에서 서울 한남 구간이고요. 경인선은 인천 봉수 지하차도에서 서울 신월 구간이며 동부 간선도로는 월렁교에서 대치동 구간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인천 서창에서 김포 구간이며 강변북로 구간은 가양대로에서 영동대교 구간입니다. 다음, 서울시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영동포 대성재분 재개발합니다. 노량진 19역 재개발합니다. 오금동 현대아파트 37층으로 재건축이 됩니다. 안전진단도 생략이 되고 10년 걸리는 기간이 3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조합 설립을 미리 승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구 지정을 받아야 조합 설립이 되었으나 현재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으로 미리 승인을 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펜서 치기 전에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는 서울시에서 직접 재개발을 실시합니다. 제2 경부고속도로 초이 IC가 24년 개통으로 1년 앞당겨집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작년 12월에만 1,300억 원이 풀려나갔습니다. 하남시 교통문제 개선이 많이 되었고 금년도에 초이 IC가 개통되는 것이 가장 큰 뉴스가 되겠습니다. 교산 신도시 내 공장, 창고가 광암동으로 이전이 됩니다. 스피어, 미국의 구형 공연장 있죠. 1회 16,000명이 공연 후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2025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2028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도 25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는 땅값이 무조건 5배가 오를 것입니다. 정보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에는 13,000세대가 재건축으로 건설이 되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됩니다. 현재 5,540세대인데 대지가 무려 16만 평입니다. 8,000세대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남 감북동은 이미
노란색으로 용도가 일종 주거지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개발할 수가 있고 LH에서는 땅값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2024년에 총선이 있고 27년도에 대선, 28년도에 총선, 32년도에 총선, 32년도에 대선, 선거가 무려 5개가 계속되면서 그 영향이 클 것입니다. 우리 땅 옆으로 하천이 복개가 될 것입니다. 4차선으로 도로가 뚫리고 우리 땅에 4차선이 딱 붙게 됩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였죠. 현재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남시 인구는 현재 33만 명인데 55만 명으로 20만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스피어가 들어오면 땅값은 최하 5배 뛰게 됩니다. 하남 미사섬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영화사 마블사가 들어옵니다.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으로 유명한 영화사지요. 미사지구와 미사섬은 강남까지 출퇴근 1순위입니다. 중앙보훈병원에서 교산 신도시 간 동남로가 개설되는데 하남의 교통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동남로 밑으로 상업지와 주거지, 업무 시설, 편의시설 등이 들어올 것입니다. 3년 전 초이동에 500평짜리 창고 부지가 평당 400으로 해서 20억이었으나 지금은 평당 800으로 40억으로 뛰었습니다. 교산 신도시와 미사섬 토지 보상금은 앞으로 강북동 땅값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계속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남시의 상업 용지가 35만 평이 늘어나게 되는데 초이동과 강북동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잠실역까지도 근거리가 되겠습니다. K-팝, K-월드, 스피어, 미사섬 일대 50만 평으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하남 상곡동에서 덕소와 진접으로 민자고속도로가 들어옵니다. 제2의 8단교 대교도 건설 중이고요. 남하남 IC에서 교산 신도시 간 도로가 신설됩니다. 남교산 IC가 서울에서 양평 간 고속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종로구 부암동 재개발이 되면 서대문구 못지않게 될 것이고 신분당선이 들어오면 신흥 부촌이 될 것입니다. 강남역까지 출퇴근이 편리해집니다. 1월 25일 날 발표한 GTX F 노선 1단계 교산에서 왕숙 2지구까지 여기 다 나옵니다. 역세권에 사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GTX 역세권 주변은 반드시 신도시를 개발을 합니다. 부암동, 강북동 우리 땅 주변에 GTX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인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임야 투자의 10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법칙입니다. 넓은 규모의 토지를 사서 필지 분할을 하라. 그래서 넓은 면적의 토지를 여러 명이 매입해 분할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요령이고 이 방법은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토지 투자의 기본인 것입니다. 제2법칙 도로에서 한 발짝 들어간 토지를 매수를 한다. 도로에서 한 블록 들어가더라도 진입로를 내면 용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3법칙 현지인을 내 편으로 만든다. 제4법칙 개발계획을 확인을 한다. 해당 시, 군청의 지적과에서 대상 필지가 있는 임야 위치를 확인하고 개발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5법칙 경사도와 토지를 살펴본다. 아무리 저렴해도 경사도가 높으면 용도가 없습니다. 싼 임야는 면적의 10%만 개발해도 원가 이상의 가치가 나옵니다. 제6법칙 주변
환경을 본다. 주변 경관이 좋으면 값어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보전 산지의 산이라도 외면하지 말고 항상 가능성을 따져보는 습관을 길러봅시다. 제7법칙, 개발 목적에 맞는지를 살펴봅니다. 개발 목적을 정할 때는 필히 황금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8법칙, 임지상의 제한 물건 등을 확인한다. 만약 매수할 토지에 분묘가 있다면 계약과 동시에 이장하기로 합의하고 중도금 이전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제9법칙, 전문가와 현장 답사를 한다. 현장 답사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고수들은 임야도만 보더라도 현장의 지형 상태를 거의 알아내니 고수와 함께하는 현장 답사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과실수 및 관상수 등 조림수목의 소유 관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10법칙,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임야 중에는 수백만 원짜리 매물도 많으니 비싼 임야를 매수하지 말고 저렴한 임야를 저축하듯이 꾸준히 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제298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